자, 안녕하세요. 이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진로 진학 2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시작하죠, 쌤. 네, 바로 네, 시작합니다. 1편이 좀 길어가지고 좀 잘라서 네, 아주 짧게 좀 할게요. 여러분들. 1편에 맺은 말을 못했어요. 네,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예,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네네. 예, 네. 문과인데 간호학과 갈 수 있냐? 소방학과 가는데 소방학과 관련된 과가 아니더라도 소방관 네. 될 수 있냐? 네. 각 대학 학과 등급과 어떻게 보느냐? 네. 그다음에 수학 못해도 대학 진학 가능하냐? 수시, 정시 공부 많이 다르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다고 선생님에게 올려줬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갑니다. 네. 재밌겠다, 오늘. 그죠? 네. 자, 먼저 문과인데 간호학과 정시로 가는 것. 많이 있어요. 의외로 간호학과 네, 맞습니다. 많은 친구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간호학과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시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좀 몇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네.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이건 뭔 의미일까요? 성적인가요? 이게 수시로 가야 되는지 정시로 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고요. 이 친구 정시로 가는 거 지금 물어본 거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정시로 가는 거를 또 생각을 한다면 정시로 자기가 이제 간호학과도 이제 수도권 전문대 간호학과가 있고 지방대 4년제 간호학과가 있고 수도권 4년제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 준비하는 게 좀 달라요. 세 개. 맞아요. 그래서 간호대학은 좀 종류가 그쵸. 여러 가지라. 내 성적 상황이나 좀 그런 걸 좀 판단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4년제로 뭐 수도권 4년제를 가겠다면 수능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전문대로 수도권 간호학과를 간다면 이제 4개 반영대학도 있지만 2개나 3개 반영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특정 과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자기 현실적인 상황 파악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시로 그냥 내신에 맞춰가지고 가는 간호학과들도 있기는 해요. 보면 막 5등급, 6등급 때도 합격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간호학과들은 좀 수도권보다 지방대에 많기 때문에 지방 전문대나 지방대에 많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 파악과 함께 두 번째 집에서 등하교를 할 건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왜 중요한가,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 또는 정시에 자기 점수가 좀 내신 점수를 가지고 지방에 갈 수 있는 간호학과들이 있어요. 5등급, 6등급 때도 가는 학교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간호사가 되려고 한다. 그것만 네네. 딱 정해져 있으면 집에서 좀 멀더라도 네네.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간호학과가 자격증이니까 아마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아직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지금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좀 목표하는 간호학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간호학과를 기반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그냥 집에서 등하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세워버리면 사실 굉장히 지방에도 남양주에서 먼 지역에서도 이제 갈 대학들이 좀 있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 예. 뭐 현실적인 좀 얘기이지 않나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네요. 예.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고3 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니 고2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정시로 간다 그러면 이게 4개 과목을 준비해야 될지 2개 과목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뭐 현재 내 상황을 좀 파악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수능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지를 좀 파악하시고 또 지방을 갈 건지 아니면 요 근방에서 등하교를 하는 거리를 갈 건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네, 이 친구가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것은 그러니까 문과니까 이과보다는 간호학과 정시로 가는 그 길이 좁잖아요. 아무래도 그 문과 얘기가 문과 얘기.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이과보다는 뽑는 TO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나요? 네네.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 문과가 확실히 적어요. 이과가 확실히 많고 4년제 간호학과는 이과 확실히 많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개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 4년제 간호학과, 수도권 전문대 간호학과, 이제 지방 간호학과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 수도권 전문대 간호학과를 간다면 사실 문과 수능도 상관없습니다. 확률 같은 게 봐도 되고요. 사탐 보셔도 돼요. 문과 수능으로 보셔가지고 정시 지원하는데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시로 간다라고 간호학과를 생각한다면 지금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한 말 또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한 말씀 또 드려 죄송하긴 한데 좀 자기 상황 파악을 좀 빨리 해서
이제 4개 과목을 다 공부할지 좀 약간 특정 과목만 좀 준비할지를 좀 구분해 보는 건 조금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나. 대학 정확하게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걸 맞습니다. 먼저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불리하다, 무조건 유리하다 이거는 맞아요, 없다. 맞아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정리를. 세 번째 거. 세 세 번째 중요하죠.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간호학과 왜 가려고 하세요? 음. 간호학과,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호학과는 되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간호학과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데, 취업률. 네, 스리생. 네, 스리생. 네. 근데, 좀 약간 좀 봉사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굉장히 그럼요. 필요한 그럼요. 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먼저 자기가 왜 가려고 하는지를 좀 먼저 고민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진로에 관해서. 굉장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잖아요, 또. 맞아요. 예. 네. 됐나요? 이 정도 네, 괜찮나요? 네. 자, 두 번째 소방관이 되는 방법. 이거 30분 동안 통화하셨다면서요? 여기? 네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도 인재개발팀에? 소방학교 네. 인재개발팀과 좀 30분 동안 통화했는데, 네, 결과를 말했어요. 네, 결론은 이분도 잘 모르겠다.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학과의 대학을 가는 게 좋은데, 가지 않고 준비한다면 사실 좀 뭐를 준비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이 네네. 경기소방학교 인재개발팀 분하고 통화했을 때 법이 계속 바뀌어서 준비해야 될 과목들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이게 사실 고등학교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쉽지가 않죠, 이게 사실. 그래서 뭐 괜찮다면 이제 대학에 있는 소방학과를 가면 소방 관련된 과를 가면 그 변화에 좀 이제 같이 능동적으로 준비할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유리한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 과를 나와야 자격 조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혼란스럽게 하나요? 또 그거에 관련된 또 자격증을 또 요구하는 직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면 같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되는 방법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찰도 되는 경찰 관련된 학과들이 있잖아요, 대학에. 네네.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꼭 그 과를 가야지만 네.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안 갔을 때 뭔가 좀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놓칠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혼자 준비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좀 그렇죠. 그것도 돈이 대학을 나와서도 돈이 또 들어간다. 그 아. 공무원 준비하려면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지금 전문가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예. 하여튼 여기 전화를 해봤다는 거. 네네. 네.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게 전화번호 남긴 이유가요.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번호 공개합니다. 이거 전화 소방관님들 네. 그 입장에서도 고등학생이 소방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멋있죠. 전화를 하면 진짜 친절하게 멋있습니다. 잘해줄 것 같아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절하게 상담하실 거예요? 저는 친절하게 상담은 하는데 너무 네. 교사 되는 방법 길이 좀 어려워서 정말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교사 되게 힘들죠. 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갑니다. 이거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죠? 네. 각 대학의 학과 등급 컷 어떤 친구가 각 대학 학과의 등급 컷 그냥 이렇게만 질문을 했는데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네. 방금 뭔가 외쪽에 남았던 거 못하네요. 서울대학교 일단 지우고요. 예. 자, 일단 그 입시 결과 보는 법 좀 알려드리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복잡해요. 이게 다 대학들마다 얘기하는 200개 넘는 4년제 대학도 다 대학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또 그 대입 그 방법 중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대충의 이제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학들 몇 개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경희대학교죠. 네. 경희대학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학 전형 통계 자료가 있고 이걸 좀 보시면 좀 참고가 될 만한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농어촌 전형의 지원자와 합격자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잘 좀 제시해주는 대학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희대학교. 그래서 뭐 붙은 친구들과 떨어진 친구들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이제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앞에 지금 영상 잠깐 앞에 보여드렸던 농어촌 전형에 비해 좀 더 합격자 분포가 좀 퍼져 있죠. 그래서 많이 퍼져 있네요. 농어촌에 비해선 그래도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좀 점수가 좀 내신 점수가 조금 안 좋더라도 좀 스펙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뽑는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참 여기서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이 네네네. 얘기는 하고 네. 갈게요. 이게 뭐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런 게 있고 뭐 두드림 전형 여러 가지 네네. 전형들이 네네. 있어요. 네. 그것하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네. 전형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질 아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 경희대는 그냥 네. 학생부 종합전형 그 이름을 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그냥 멋있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인데 네. 그냥 이름만 여러 개 해놓으니까 더 오히려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희대에 따졌으면 좋겠어요. 멋있다. 아, 또 안 돼.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 네, 위험해요. 아, 네, 저 왜 경희대 좋아하는데요. 이름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학생들을 그럴까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서 그래요. 왜 이렇게 네네네. 전형 이름들이 네. 많냐?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혼란스럽지 않게 여기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다른 거 그냥 신경 쓰지 네네네. 마시고요. 그냥 학생부 네. 종합이냐 학생부 교과냐 이것만 좀 보세요. 네네네. 크게 분리하는 거. 음. 네, 하시고요. 이게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유튜브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교과전. 교과 등급 분포가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넓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나오는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죠. 그렇죠. 대부분 다른 대학들도 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학생부 음. 종합 전형이 더 심하고요. 음. 특히 이제 좀 약간 인문계 쪽이 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문계 쪽 특목고가 좀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외고나 이런 학교들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런 스펙을 좀 갖춘 친구들이 있어서 좀 넓고요. 뭐 자연계 쪽은 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검은색으로 동그라미가 있고 네네네. 또 동그라미가 있고 X가 있는 거죠. X는 이제 불합격. 예, 그래서 동그라미.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면 분포가 넓고 동그라미는 합격자에 이기고 X는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고 다른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스페인 학과는 굉장히 이제 아래 점수까지 있고요. 네, 글로벌, 네, 그러네. 스페인, 스파니올, 네, 넘어갈까요? 네, 에스파뇰. 네. 자, 이거는 아주 이제 이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각 대학 학과 이제 등급 컷인데요. 이제 좀 보실 때 좀 구분해야 되는 자료들이 좀 있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에 있는 G대학과 H대학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이게 직접적인 거 직관것 아니에요? 같아서 네, 학교 이름 너무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면 교과 대신 이제 평균 그 학교들 공개하는 평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흔히 이제 G대학과 H대학의 수준이 뭐 어느 게 월등히 높다 어느 게 월등히 낮다 이렇게 사실 구분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우리 정해져 마음속에 좀 있잖아요. 정해져 네. 있는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보시면 내신 점수는 오히려 H대학이 좀 많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교과 전형 내신인데 네네. 최저가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의 최저 차이다.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의 차이로 내신 이게 평균이 중요한 차이가 것 나죠.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주대는 네. 그냥 우리 학교 애들이 많이 가는 우리 학교 네.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니까 강원대고 네네. H대는 한림대잖아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할게요. 근데 강원대가 점수가 오히려 더 굉장히 네. 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강원대는 최저가 있잖아요. 아, 네네. 최저가 있으니까 네네. 많이들 못 쓴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 점수가 낮게 맞습니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한림대는 2점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최저가 없으니까. 여기는 네, 없어요. 네,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학 성적을 좀 볼 때 이 대학은 왜 이렇게 높지 이 대학은 낮지라고 할 때 뭔가 좀 원인을 좀 분석해 봐야 될 네, 한번 의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각 대학 이제 학과 등급의 평균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그걸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요. 네. 저희 학교 내신이 학생들은 좀 낮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죠. 수능 공부를 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네네네. 저희 그 아까 간호학과도 수능 최저 있는 그 수시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좀 높으면 간호학과 수능 최저만 맞추고 합격하는 사례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수능 공부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네네. 내신으로 대학 갈 거야. 그 내신으로 네네.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네네.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준비해야 돼요. 예. 열심히 다 하잖아요. 저희 학교. 그럼요. 예. 열심히 하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할 말이 많아집니다. 자, 이거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원래 말이 많았지만, 질문 중에 여러분들 질문 중에 수학을 못 하는데요. 대학 진학 가능하냐고 문과 친구인데요. 네네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여대들이 조금 수학을 안 본다는 좀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대가 수학을 뭐 반영을 좀 적게 한다, 많이 안 한다, 뭐 아예 반영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여대도 수학을 반영을 합니다. 이거 서울여대 입학처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을 적게나마 20%, 뭐 20% 적은 건 아니죠. 그래도 반영을 하고 있고 인문계과들도 수학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학도 수학을 반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학을 28개만 네네 딱 네. 가져와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학을 뭐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의심받는 학교들을 좀 이렇게 얘기한 걸 서울여대인데요. 네네, 이거 수학을 의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그리고 의심을 받는 여대조차도 수학을 네네네네. 반영을 한다. 수학을 그러니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음.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림대입니다. 이것도 H대학이라 할 거라요. 아닙니다. 뒷광고 우리 네네. 학교 한림대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저. 자주 가는 네, 대학이니까. 한림대 네, 최고. 근데 한림대가 이제 조금 전년도에는 좀 비율이 좀 달랐는데 일단 올해는 70대 30.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최상위 한 개 70%,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30%, 나머지 과목들. 특히 영어는 반영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과목만 반영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좀 약간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두 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림대학교 최초 합격자 수능 등급 점수 한번 보세요. 평균 1, 2등급이죠 다. 네네. 네. 이게 수능 평균 2등급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100분위가 사실 90% 왔다 갔다 하는 2등급, 수능 평균 2등급이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2등급 대 학생들이 한림대를 정시로 합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한림대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점수 굉장히 높다. 생각보다 높다. 높다.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봤더니 수학이. 그렇죠. 수학을 피해가기 위해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4개 중에 2개만 골라갈 수 있는 대학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요. 수학을 포기하니까 또 가기가 또 길이 또 좁아졌네요. 이게 수학 뭐 예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수학을 아예 포기하면 길이 좁다. 좁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 1등급 컷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계 수학 기준으로 1등급 컷을 쭉 보여드린 건데, 이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 이제 92점 1등급 컷이라는 거예요. 이게 5년 동안 계속 92점이었어요. 이게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킬러 문항 21번, 30번 또는 29번, 30번인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도, 풀지 않아도 1등 컷이 나온다는 얘기죠. 1등급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를 다 진짜 참고서 같은 데 나오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어야지 꼭 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사실 전국에 있는 상위 4% 아이들도 잘 안 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도 1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익숙하게 공부해서 익숙하게 나오는 문제들만 좀 풀면 어떨까. 수학 선생님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 네. 근데 수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너무 하여튼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제가? 수학을 네. 이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참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기본적인 거라도 좀 풀면 등급이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수학이고요. 어느 수준을 넘어서 진짜 최고 난이도 문제를 꼭 풀지 않더라도 1등급이 나오는 게 또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수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갔을 때 편한 길은 없을 거니까. 영상 돌려서 한림대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2등급. 깜짝. 힘드네요. 딸꾹질한 거 아니에요? 깜짝. 자, 그다음에 또 수시 공부하고 정시 공부 많이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위도 37.65도하고 경도 127.30도에 있는 어떤 학교의 어떤 학년의 자료인데요. 그 내신과 모의고사 석차를 한번 쫙 일로 오세요. 얼굴 안 나옵니다. 쫙 훑어봤어요. 이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어느 학교인지. 네,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합니다. 내신이 좋은 친구가 모의고사도 좋다. 그렇죠.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뭐 수시 공부와 정시 공부가 다르다. 내가 학교 내신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 없다. 말씀이고요. 또 이제 이 자료 말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여기 준비 안 한 자료인데 저희 학교 수능 평균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심석고 평균이 그러니까 심석고 수준이 전국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수능 준비도 당연히 된다라는 자료를 이 자료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로 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저 내신 공부 안 하고 그냥 정시만 할래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내신 공부하고 수시 공부하고 전혀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구나. 그죠? 한쪽에. 그렇죠. 반대로 관련이 있는 거고. 점을 찍어보세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컴퓨터 좀 잘 다루신 줄 알았더니 이런데 찍히면 와 깜놀 이거. 이거는 내신은 좋은데 수능을 못 보는 거죠. 수능 등수니까. 이게 지금 세로는 수능 등수, 가로는 내신 등수, 내신 등급.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애들 수능 그- 등급, 모의고사 등급, 모의고사 이게요? 선차, 모의고사 순위. 모의고사 순위?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400명 중에 400등 이런 네네네. 얘기고 네네네. 여기는 지금 이제 1등 이런 400명이 안 친구죠. 되니까 저희가. 예, 네. 예. 그리고 야. 내신. 그러니까는 뭐 50등 안에 들면 대부분 5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그쵸. 예, 이렇게 보면 1, 2, 3, 4 모의고사 잘 본다는 등급까지 거죠. 예,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 학교 3등급 때까지. 공부가 모의고사에 준비가 안 되진 않아요. 같이 음.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2학년 친구들은 너무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학교 내신과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그냥 막 점 찍은 거 아닙니까 대충?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이런 오해. 설명을 못해요. 아니, 왜- 아까 아니,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증명하셔야지 이게 맞다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점을 찍게 된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에서 네, 맞아요.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엑셀로 했어요. 아이들이 오해 거짓말이 너무 아닙니다. 의심이 이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우리 거짓말 안 그 해요. 이거 옆에 진짜 그- 제대로 찍은 거예요. 이건. 그렇죠. 자료를 네네. 엑셀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근데 이게 음. 저희 학교라는 확신 있어요. 저 위도 37.65도 저희 학교 맞나요?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아, 네.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근데 어느 학교나 네네네 분석해보면 맞아요. 이래요. 비슷하게 나올 거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내신하고 정시하고 특히 심석고 특히 이 위도와 경도를 갖춘 학교가 좀 심하다. 심하다라기보다 좀 정확하다. 근데 많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뭐 네.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왜 네. 안 믿지? 믿어주세요. 제가 한 거 근데 이제 맞아요. 이런 거 같아요. 수시 그러니까 내신은 그래도 뭐랄까요 그 하룻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네네네. 벼락치기가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정시 공부는 좀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2학년, 3학년 때, 음. 1학년 때 지식이 없으면 2학년, 3학년 때 내신 준비가 되나요? 2학년, 3학년 또 마찬가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부한 양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공부한 양의 바탕으로 더 공부해서 내신도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신은 진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진짜 집중해서 듣고 절대 잠 안 자고 네.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맞아요. 조금 복습 시간 갖고 그 외 모든 시간은 정시로 네. 쓰는 그런 그것도 괜찮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모의고사 준비하세요.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고3 맞아요. 딱 그때까지만 one year. 고3 1학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평생 하라고 하면 못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대 선생님 공부하면. 오늘 파워풀한데 오늘? 아니 그게 에너지가 아니라 넘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네. 평생 하라면 못하니까 잠깐 1년만 참고 2년만 참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자, 네, 갑니다. 네. 네, 이거는 또 이제 또 그 위도와 경도를 갖춘 학교에 이제 수도권 대학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성적을 이제 수시와 정시를 봤는데 수시는 3.1등급 정도 친구들이 붙었고요. 정시는 4.2등급대 친구들이 정시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심석 공부가 좀 빡세긴 해요. 심석고 수준이 좀 낮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 수준이 빡센데 그래도 중간보다 좀 위에 가는 친구들도 기본적인 바탕, 기본적인 체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 체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더 해주면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이걸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게 너무 좀 내가 4등급인데 나 수도권 정시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했고 그 수능 준비한 친구들이 수능을 잘 봤는데 그 아이들의 평균이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2등급인 친구들이 정시에 가서 대학을 잘 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수능을 잘 준비한 친구들의 평균을 냈더니 2등급이 된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난 잘 안 됩니다. 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4.2등급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심석고가 수준이 완전 높아서 뭐 중간 정도의 학생들도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룰루라라 놀리시면 안 돼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친구들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면 정시로 수도권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괜찮나요? 네네. 좀 나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북이, 토끼가 아닙니다. 거북이, 토끼 거북이 아시죠? 토끼가 그러니까 잠잤잖아요. 예, 이런 거죠. 수시랑 정시 네. 짧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이 네, 공부 맞아요. 방법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 지금 예. 보시고 오대 선생님 저 진로 수업 때 열심히 자신감 받아서
알았어. 빨리 넘깁시다 우리. 네. 말을 못하게 해야죠. 자, 마지막. 끝났군요.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다음 것도 찍어야죠. 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저번에 시간을 너무 루즈하게 맞아, 해가지고 맞아요.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네네. 정말 짧게 굵게 잘 근데 끝났습니다. 짧진 않아요. 25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반가웠고요. 마무리 인사하셔야죠. 아니야, 이게 또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한다고 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네, 혹시 네.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분들이 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순간 그걸 놓쳤어요.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가요? 저도 반말은 죄송합니다. 네. 존댓말을 안 한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죄송하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네.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